이번 시간에서는 10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77페이지에서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서 취득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표는 사실상 취득가인데 왜 그러겠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9강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일이 들어갑시다. 자, 9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 배웠는데 교재 페이지로서는 71페이지에서 적어진 내용으로서 보시면 돼요. 빠른 날 개념이다 이렇게 적어졌죠. 그러면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인 국외판공법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시 반대적으로서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 나왔던 문장에 대한 내용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은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이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7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인락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오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와야죠. 만약에 등기한 경우로서 계약 해제 입증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등기했으니까 취득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돈 준다라는 내용으로서 연부금 지급일 이 취득 시기고요. 그리고 또 무상이 나왔으면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약일, 상속이었으면 상속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또는 개수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만 나왔으면 그때는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나왔으면 주택은 사는 것이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살까요? 사용검사 받은 날 살아요. 그러면서 사용검사 받은 날이 취득 시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제조일 이 말은 절대 나올 수 없고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과세한다 했으니까 승계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소유자가 인도받은 날과 사실상 실소유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회기한 연장 이 말 나왔으면 이때는 새로 시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날이 취득 시기로 되고 재산 분할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취득 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가액이 취득 시기의 가액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부 취득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으로서 매 지급되는 금액을 말해주고 이 금액 안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로 되는 것이고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을 말하는데 신고가액의 의미는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신고가 없거나 하면 시가 표준액,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의 미달 이 말 나왔으면 시가 표준액
라는 이유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인 국외판공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로 물어본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현을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여가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잘 배우겠는데 세법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을 때 A가 팔았다 합시다. 팔았다 하게 되면 A는 판자니까 매도인 되겠죠. 같은 말로 양도인. 그리고 적용되는 세금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B는요, 취득하였으니까 매수인 되죠. 같은 말로 양수인. 그리고 B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A가 B한테 찾아가서 나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당신은 취득세가 적용되니까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B가 그러죠 하고 응했다면 B는 병신됩니다. 왜 병신인가 봅시다. 여기에서 부동산 실질적 매매가액이 10억 해보고요.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그 가액이 8억으로 신고했다 합시다. 8억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 B는 그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8억이라고 적겠죠.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액 산정해서 신고 납부하겠는데 취득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에 대한 내용은 4%가 가장 높아요. 4%로서 신고 납부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겠죠. 보유하다가 B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를 팔았어요. 팔았다 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서 보유이득이 일시에 나오니까 그 보유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보유이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산정합니다. 가정에서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990원 이렇게 답하겠으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으로서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답해요. 돈 들어온 금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이다.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저희들은 희생된 가치를 보고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은 990원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여기서 양도가액은 돈 들어온 금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는데 필요경비는 3개로 구성됐어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은 뒤에서 배울 것이고 대표적 필요경비에 대한 이로서는 취득가가 들어갑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신고했어요? B가 취득했을 때에서 8억 신고했어요. 또 등기부에가 8억이 적어졌으니까 이 취득가는 8억으로 인정해져요. 그러면 10억으로 빼야 되는데 8억으로 빼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죠. 커졌으면 과세 표준이 커져요. 과표가 커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세율 곱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적 세율은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온 세금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크게 나온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보자요. 자, 여기에서 크게 나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크게 내기 위해서 적게 내는 세금을 적게 낸다?
어때요? 반대로 했죠? 병신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실 때 1차 술값은 제가 꼭 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명이 술 마실 때 거기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조를 잡죠. 우리 눈 가자. 이렇게 조를 잡으면 저는 이제 부축힙니다. 눈 가야지 하고 부축해가지고 눈 가서 술값은 저는 안 내요. 왜? 1차 적은 거 냈거든. 큰 거는 안 내요. 이렇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세금을 크게 내기 위해서 적은 세금을 적게 냈다? 어때요? 반대로 했죠? 그게 병신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병신이 안 되려면 어떨까요? B는요. 나는 다운이 아니야. 업이야. 이렇게 해줘야 병신 안 되겠죠. 세금을 적은 내건 세금을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업 시킨다. 업 시키면 A는 어떨까요? 양소수의 직방이에요. 뭔 업? 나는 다운이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실질적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의 과세 표현은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다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A와 B 개인 간이죠. 개인 간이니까 개인 간은 서로 입맞춤이 가능해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입맞춤 가능하니까 믿지 않겠다. 그럼 모르겠다? 계약상에 잔금 지급되겠죠. 이제 문제상으로서 계약서요. 취득 시기로 물어보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으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하나 과세 표준으로 물어봤으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교재 볼 때 7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거 방금 설명했죠. 그 내용 밑으로 가 보니까 거기에서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의 합 실지 지출 금액이 공급가, 분양가보다도 낮은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지문이 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간략하게 약술해 줄게요. 근데 약술해 지면은 거기에 대한 이로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실지 지급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적었다고 했을 때 일대의 돈 중 금액은 어디 갈까요? 실지 지급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취득가는 뭘로 하겠다? 실지 지급 금액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다시 반대로 해볼까요? 분양가가 더 컸고 실지 지급 금액이 적었어요. 적었다 하더라도 취득했던 가액은 실지 돈 중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도 뭘로? 실지 지급 금액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거기 문장에 대한으로서 5줄이에요. 이 5줄 내용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가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 중 금액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돈 중 금액이 바로 취득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3가로에서 사실상의 취득가 범위예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라는 내용으로서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기억부터 비읍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에 합결한다 하면서 이렇게 취득가액의 뜻을 적어줘요. 이건 법전 내용이에요. 법전 내용이니까 어렵게 적어졌겠죠. 이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사실상 취득가에
대한 내용은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아세요. 돈 준 금액. 그러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취득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뭐다? 돈 준 금액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그렇게 아주 너무 복잡하게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상대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렵죠. 그러면 쉽게 돈 준 금액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 분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이 분필의 취득가는 뭘까요? 돈 10,000원 되겠죠. 이 10,000원이 취득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또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내가 신축한다. 그럼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 돈 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이 건축물의 신축가로서 취득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인건비 돈 주겠죠. 또 자재비도 돈 주겠죠. 또 경비 주겠죠. 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주겠죠. 그럼 이게 바로 신축가액의 단위로서 돈 준 금액이에요. 이때에 인건비와 자재비와 경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금액이죠. 뭐랄까요? 직접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설계비는 영역증거죠. 영역증거니까 간접비예요.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용의 합계액에 대한 내용이 취득가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에서 나와주는 뜻이에요. 뜻인데 그 내용으로 알게 되면 힘드니까 간결하게 돈 준 금액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돈 준 금액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에 합계된 금액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단에다가 동그라미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을 한다. 거기서 할인된 금액에다가 밑줄 치고 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내용이죠. 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분양가액이 7억이었다. 그러면 자, 이 7억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서 법인에게 주겠죠. 그럼 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가액은 얼마 기록되겠는가? 7억 된다는 거예요. 이 7억이 바로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가액 7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분양가 7억에 대한 내용을 지급할 때에 계약과 동시에 법인에게 일시급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주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까지 기간의 이자, 중도금부터 완불까지 기간의 이자 금액을 깎아주겠죠. 깎아줘서 이제 이 사람이 법인에게 6억을 주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법인 장부에 일시금 경우에서 기록된 금액은 얼마 기록되겠다? 6억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억의 단위로서 사실상 취득가 됩니다. 그러면 이 6억 금액이 표현되는 내용으로서 나온 것은 할인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인된 금액으로서 되죠. 그럼 일시금 나왔으면 끝말은 뭐가 될까요? 할인된 금액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인된 금액으로서 돈 줄 건데 문장에서 할인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할인 받은 금액. 자, 7억이고 6억이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1억이란 얘기죠. 1억이 취득가입니까? 아니죠. 1억은 빼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키를 잡는 것은 문장 쭉 가볼 때 일시급 이 말 나왔어요. 이 말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포인트 잡는 것은요. 할인된 금액이에요. 하나 할인 받은 금액은 어떨까요? 공제, 빼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공제되는 금액이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신축, 건물을 신축했을 때 설계비 들어간다겠죠. 설계비는 간접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용이니까 설계비가 바로 뭘까요? 용역비, 용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라는 것은 빌려온 금액이에요. 이제 빌려온 금액으로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 다 지급했겠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가요.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내용이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가 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다 되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굴까요? 개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누구 포함시키겠다? 법인에서는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를 포함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 법률이 나오겠는가? 여기에 대한 법률 나온 원인은 뭐였냐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요. 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장부 작성하지 않아요. 장부 작성했냐 안 했냐 그 차이점 때문에 이 내용의 법이 나온 겁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개인이 차량을 현금가로서 취득했어요. 현금가로 취득했을 때 그때 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또 똑같은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했다. 할부로 취득했을 때 그때의 할부가에는요. 뭐가 포함되겠어요? 현금가에다가 이자 금액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으로서 1,100만 원으로 1,000만 원, 그렇지. 1,100만 원으로서 취득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랬을 때에, 자, 여기에서 개인이 현금으로 취득했으면 얼마? 1,000만 원. 할부로 취득했으면 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이자를 포함시켜서 1,100만 원. 그럼 돈 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1,100만 원. 이죠? 그 돈 준 금액 1,1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할부이자 100만 원을 넣어주면요. 얼마 될까요? 1,200이 되면서 여기에 이자 금액 100만 원이 되는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중 들어가니까 이중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할부 이자에 대한 내용은 개인 취득일 때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 갑시다. 법인이 차량을 취득했는데 이때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적을 때는 현금가로 적으라겠어요. 엄취득이어도 현금가, 할부 취득이었어도 현금가로 적어라 라고 기업회계준에서 장부 작성에 대한 이유로서 그가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금가니까 차량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졌겠죠. 그러면 법인이 취득할 때는 할부 취득할 때 1,000만 원, 개인이 취득했을 때 1,100만 원.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자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럼 더해놓으면 1,100만 원, 개인도 얼마? 1,100만 원. 이로써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에 대해서는 돈 준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개인은요. 두 번 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고요. 법인은요. 장부예가 현금가로 적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요 금액은 포함시킨다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문제 자주 보인 쪽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쪽이 아닌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속 혼동돼 가니까 문제로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 인수에 여기에서 취득대금 외 이 말은요.
현금 지급액이에요. 현금 지급액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 인수액. 자, 이제 조건이 어느 조건이었냐?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채무 인수한다 했으니까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현금 주겠죠. 그리고 그 채무 금액은요, 내 취득가죠. 그러니까 이 당연히 채무 인수액에 또 어떻게 하겠다? 포함된다.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보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용이 1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고 B는 A한테 현금 1억을 주겠죠. 그러면 B의 돈 준 금액은 얼마다? 취득가는 얼마다? 1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달아요. 이 부동산에가 등기부에서 채무 금액에 대한 내용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채무를 B가 인수하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B는요, A한테 돈을 얼마 주냐? 7천만 원 줘요. 7천만 원. 주겠죠? 그럼 이 7천만 원이 B의 요 부동산의 취득가일까요? 아니죠. 여기 인수했죠. 인수 얼마 돼야 돼요? 1억 돼야죠. 그러니까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도 B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에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에요. 이후 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자, 광고 선전비. 자, 취득하고 난 다음에 팔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이후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요. 또 전기가스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용자가 돈 준 금액이 나의 취득가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뭐였어요?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비. 이주비는 이사비. 이사는 취득한 후에 이사하는 거죠. 후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요. 환급받으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꼭 기억할 것, 부가가치세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나 이제 나올 찬스예요. 나올 찬스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상으로서 78페이지 보시면 4가로 나와요. 4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을 건축되고 가로에서 신축과 재축은 재에 나오죠. 그러면 이 건축에 대한 내용은 뭘 말했을까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은 신축, 재축, 중축, 개축이에요. 그럼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했으니까 이 건축은 중축, 개축을 말하겠죠. 대표적으로서 중축입니다. 중축된다. 중축되면은 가액은요, 증가되죠. 가액은 증가되니까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서 증가분 과세해야 돼요. 증가분 과세하니까 과세 표현은 뭘로?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그 옆에 보니까 개수한 경우, 개수에 대한 내용 나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라겠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가치는요, 증가되죠. 그러면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겠어요. 증가분을 취득을 보니까 과세하는 가액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토지 지목 변경 나와요. 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도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봄으로써 과세되는 가액은 증가한 가액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는 것으로서 중축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이다. 라는으로서 차익금액으로 신고하겠죠. 그랬으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시가평액의 차익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개수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금액으로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시가평액의 차익하고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증가한 가액 차익으로서 신고하였으면 그 신고된 가액과 그리고 시가평의 차익하고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거죠. 그런데 판결문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목 변경인 경우에서 입증했어요. 그러면 그 소요된 비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했으니까 믿어야겠죠. 믿음으로써 그때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상으로서 볼 때에 판결문 나오고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나왔다면 끝말은 뭐다? 돈 중 비용으로서 소요 비용으로 될 것이고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도 그때도 뭘로 소요 비용으로서 객관성 있게 입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로서 합시다. 문제로서요. 단순하게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하나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앞에서 판결문 법인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소요 비용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축이다. 건축물을 신축했으면 신축하기 위해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로서 돈 주겠죠. 돈 준 비용이다. 소요 비용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이게 바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상으로서 봅시다. 문제 볼 때 79페이지에서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이다. 옳은 것. 그러면서 거기에 기출 횟수가 나오는데 기출 횟수에 대한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옳은 것 돼 있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선다 볼 수 있겠죠. 선다 볼 때 1번에서 취득 시기 이전에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법인, 개인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 여기에서 개인은 할부로 취득했을 때 할부 이자 금액이 그 할부 취득했을 때 돈 준 금액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자 금액만 따로 넣어가지고 따로 빼내가지고 합쳐지면은요. 두 번 과세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인 경우는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법인은 장부 작성하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문장은 개인, 법인 모두 포함하는 것은 틀렸죠. 법인은 포함되고 개인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일시급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시라겠죠. 끝말은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당초 약정 금액이다. 틀렸죠. 당초 약정 금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 그 다음에 3번 연부취득은 연부 금액이다. 연부 취득의 취득 시기는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연부 금액이다. 맞죠? 답은 3번 되겠네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서 보니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으니까 과세 표준에 취득 당시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함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의 원칙은 신고가액임으로써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이다.
항상 신고된 가액으로서 시가 비율과 비교해서 큰 가액일까요? 아니죠. 예외사항이 있죠. 뭐였어요? 국, 외, 판, 공, 법, 부에 해당된 것은 사실상 취득가.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첫 글자의 문장은 원칙, 신고가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예외 있는데 예외 없다 했으니까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옳은 거 있으니까 답은 거기에 대한으로서 3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서 3번 문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니까 그 내용으로서 풀어볼 때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1번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를 사용한 자가 분담했던 비용 사용한 자가 돈 준 걸 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말이 안 맞죠. 취득에 포함되지 않겠죠? 답은 1번 되겠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빌려온 금액으로 가지고 인건비, 경비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취득가에다가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법인이 연부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획에 뜨는 이자에서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는 개인인 경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법인 경우에서는 포함된다. 여기는 법인 취득이니까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영역비 수수료 포함되죠. 취득대금 외에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 조건 부담액 포함되겠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4번 갑시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 건물 전체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어떨까요? 틀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축이니까 증가한 가액 되겠죠.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연관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서울법인이 상가 건축물을 당호가시득했을 때 주식회사 서울법인이 신고해야 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 나오면서 법인이죠. 법인 취득하는 것을 알고 박스 봅시다. 건물의 취득가 1억 들어가야죠.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으니까 제외. 건설자금 이자 들어가고요. 할부이자 법인 취득이니까 포함되겠죠. 그러면 1억과 500만 원 생명 합치니까 금액은 1억 800.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풀어드렸고 이제 82페이지에서 네모 2번 세율 갑니다. 네모 세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